여러분 안녕하세요. 염대남 작가입니다. 이번이 5번째 시간인가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월가 세력은 정말 개미의 돈을 털어갈까요? 주식하다 보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죠. 월가 세력이 털었다. 기관이 개미들 물량을 받아먹었다. 세력들이 개미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린다. 듣고 있으면요, 뉴욕 어딘가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커다란 원탁에 둘러앉아서 막 이렇게 개미들 어떻게 한국 개미들 잡아먹을까 한번 털어볼까 그렇게 회의하는 것 같죠. 그럴 리가요. 월가는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월가 사람들도 서로 잡아먹으려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월가 세력이 누군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치하고 싸워야 하는지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를 하나의 거대한 재래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생선을 직접 파는 사람, 도매상, 창고주인, 운송업자, 가격 차이를 보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은행도 있고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시장에 사고팔 물량을 계속 공급하는 마켓 메이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사고파는 경우도 있죠. 퀀트 세력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월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한 팀은 아니에요. 서로 경쟁 구도입니다. 저는 이걸 동물원, 즉 사파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자, 하이에나, 악어, 코끼리, 초식동물. 근데 우리는 멀리서 보면 그냥 야생동물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월가도 비슷합니다. 헤지펀드는 다른 헤지펀드를 이기려고 하고, 자산운용사는 다른 자산운용사보다 수익률을 더 잘 내려고 노력을 하고, 트레이더는 다른 트레이더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사고 먼저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한마음으로 개미를 잡는다, 이건 너무 단순한 사고이고 그림이죠.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거대한 선수들이 서로 죽도록 싸우는 그런 경기장에 개인 투자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라면 개인 투자자도 잘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종류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1 경기 있죠. 포뮬러 1. 거기에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차량도 수백억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엔지니어가 수십 명씩 붙어 있죠. 타이어 온도부터 바람 방향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제 승용차를 끌고 가서 운전은 나도 20년 했으니까 이러고서 그들과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못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게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관은 돈이 많으니까 유리하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다른 것들이 있죠. 속도, 정보 처리의 능력, 리스크의 관리,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은 주가가 10% 떨어지면 큰일 났는데 이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어떤 기관은 그 상황을 이미 프로그래머해서 정해놨습니다. 몇 퍼센트 떨어지면 얼만큼 덜어내고, 어떤 조건이 되면 다시 사들이고, 어떤 자산과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지를 할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컴퓨터는 공포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아내한테 혼나지도 않고, 주변에서 누가 닥달하지도 않고, 계좌 보고서도 잠을 설치거나 그러지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집니다. 뉴스에서도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죠. 사상 최고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때 개인들의 관심도가 확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빠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을 극도로 증오하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끝난 것 같다. 이번 위기는 정말 기존과는 다르다. 현금 역시 최고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트의 세일 시에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죠. 근데 주식은 세일을 하면 도망갑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가가 개인 투자자의 돈을 직접 빼앗아 간다기보다는 사람의 본능이 스스로 돈을 시장에 던져놓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더 오르면 다시 사고, 떨어지면 또 팔고, 마치 본인의 이야기 같으시죠? 왔다 갔다 이걸 반복하면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가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아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조금 아픈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자, 그러면 월가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월가와 싸워서 이기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과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죠. 1초 뒤 주가가
얼마인지 맞히는 게임, 내일 CPI가 얼마인지 맞히는 게임, 케빈 어시의 다음 발언을 맞히는 게임,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 뒤에 몇 퍼센트 움직일지 맞히는 게임. 이 영상이 나간 뒤에는 실적이 발표된 당일날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게임은 월가가 훨씬 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보다 정보 선점도 훨씬 빠르고 미리 내부적인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그들입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전문가들이죠. 컴퓨터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지면 게임의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저의 저서인 부의 알고리즘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을 표현을 했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월가의 승자를 제가 직접 맞히려 하지 않아요. 블랙록이 이길지, JP모건이 이길지, 아니면 어떤 헤지펀드가 이길지, 엔비디아의 다음 기업은 누가 될지, 사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관심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지가 않고요. 대신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새로운 기업도 발굴하고 돈을 투자하고 산업도 키우고 기업 가치를 계속 올린다면 그 결과는 결국 어디로 쌓일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의 가치 위에 쌓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위 깔때기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S&P 500과 나스닥 100의 지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월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월가가 죽도록 일해서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결과를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식당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장사가 정말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해요. 주방장은 신메뉴를 개발하고, 마케팅 팀은 광고하고, 점장은 매출 관리하고, 경쟁 식당하고 매일매일 싸웁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나도 오늘부터 주방장하고 경쟁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가능하다면 저는 그 식당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는 주주로 있을게요. 이게 자본주의의 정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블랙록, 뱅가드,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이름들 정말 유명한 굉장한 거대한 세력처럼 느껴지죠.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본을 무조건 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누군가의 퇴직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금이고 보험금이고 ETF, 투자금입니다. 결국 세계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대 금융시장은 월가 대 개미 이렇게 두 편으로만 나누기에는 훨씬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을 보면요, 저는 세력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급함, 과도한 레버리지, 공포, 탐욕, 욕심, 그리고 남들이 산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가는 것, 이건 월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제 행동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시장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투자할지, 무엇을 살지, 얼마나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을지, 하락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건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가는 분명 강합니다. 돈도 많고 정보도 많고 기술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모든 게임에서 함께 선상에 놓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래하고 수영 취합을 할 필요는 없죠. 고래가 파도를 만들면 우리는 배를 띄우면 그만입니다. 이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보조지표, 그리고 이평선, 시장의 어떤 정보도 좀 필요는 하겠죠. 기본적인 거는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가 돈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1년마다 또는 분기마다 분배금이나 세금을 털어낼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으로 하실 경우에 한해서겠죠.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위에 좋은 자산, 그리고 분산,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꾸준한 매집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저의 저서인 부의 알고리즘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장에, 또 다음 주, 다음 달에 시장이 떨어지고 흔들려도 세력이 털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도 세력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규남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